잠깐만요. 법정에서 울려 퍼진 한마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증언대로 향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의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피고석의 젊은 남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까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5년 전 바로 그 젊은이가 매일같이 조롱하고 괴롭혔던 시장의 채소 장수. 바로 그 노인이 지금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증언대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늙어서도 돈 몇 푼에 목숨 걸고 사냐? 쓸모없는 노인네 집에 가서 누워 있으라지. 그때 그 젊은이가 퍼부었던 모욕의 말들이 법정에 메아리 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해 보였던 그 노인이 결국 가장 강한 심판관이 되어 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놀라운 권선징악의 기록입니다. 5년 전 작은 시장 한켠에서 벌어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5시 73세의 박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작은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을 손수레에 담습니다. 굽은 허리와 관절염으로 아픈 다리를 이끌고 그는 천천히 시장으로 향합니다. 45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그에게 이 일상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자식들과도 멀어진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이 작은 생업뿐이었죠. 시장 한켠 낡은 돗자리 하나와 작은 저울이 전부인 그의 자리에는 언제나 신선한 채소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새벽 이슬을 머금은 상추, 흙냄새 가득한 무, 정성스럽게 씻어온 당근까지. 하나하나가 그의 손때가 묻은 정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온했던 그의 일상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김민수라는 28세 젊은이의 등장이었습니다. 키 크고 건장한 체격의 그는 동네에서 이름난 문제아였습니다. 일정한 직업 없이 이곳저곳을 떠돌며 남을 괴롭히는 것에서만 쾌감을 느끼는 비뚤어진 인간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시장을 지나가다 박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구부정한 모습으로 채소를 정리하고 있는 노인을 보자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습니다. 야, 저기 봐라. 늙은이가 아직도 저런 걸 하고 있네. 민수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에요? 70은 넘어 보이는데 아직도 이런 장사를 하세요.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적대감도 없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고 예의 바른 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라니 참 점잖으시네요. 그런데 할아버지 언제까지 이런 장사하실 거예요? 보기 안쓰럽지 않나요? 민수의 말에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 일이라는 건 나이에 상관없이 정직하게 하는 거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사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요? 박 할아버지의 차분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오히려 민수의 화를 돋웠습니다. 아, 정말 답답하네요. 할아버지, 솔직히 말해서 누가 할아버지 채소를 사겠어요? 이런 초라한 데서 파는 걸. 민수는 박 할아버지의 채소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비웃었습니다. 시장에 있던 다른 상인들과 손님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민수의 무례한 행동에 얼굴을 찌푸렸지만 직접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민수의 폭력적인 성격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젊은이,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만 당신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후로 민수의 괴롭힘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계속되었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시장에 나올 때마다 민수는 어김없이 나타나서는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나오셨네요. 정말 끈질기시다. 겉으로는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말투에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채소는 더 초라해 보이는데요. 어느 날은 더욱 심했습니다. 민수가 술에 취한 채 나타나서 박 할아버지의 손수레를 발로 차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말려서 큰 사고는 없었지만 박 할아버지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결코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젊은이 건강하게 잘 지내요라며 오히려 민수의 안부를 묻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다른 상인들은 박 할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지만 민수에게는 그것이 더욱 약해 보이기만 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민수는 점점 더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이 누구든지 마음대로 괴롭힐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그는 더 큰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노인 하나를 괴롭히는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았던 것입니다. 민수는 진짜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사기와 협박을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시장 근처의 작은 식당 사장이었습니다. 민수는 가짜 보건소 직원 행세를 하며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사장님,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위생 점검을 좀 해야겠는데요. 민수는 가짜 신분증까지 만들어 들고 나타났습니다. 일부러 트집을 잡으며 이런 상태로는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좀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물론 약간의 수고비는 있어야겠지만요 라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식당 사장은 민수에게 50만 원을 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식당 사장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진짜 보건소에 확인해 보니 그런 검사는 없었고 민수의 신분증도 가짜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민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타겟은 한복가게 사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방서 직원으로 가장에서 100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세 번째는 꽃집, 네 번째는 구두 수선정. 민수의 범죄 행각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모르는 사이 피해자들은 서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장 상권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곧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나한테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 식당 사장과 한복집 사장이 우연히 만나 이야기하면서 민수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곧 민수의 범죄 행각이 시장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그 놈이 박 할아버지를 맨날 괴롭히던 바로 그 놈이야. 시장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를 괴롭히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사기까지 치고 다니는 민수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민수는 자신의 범죄가 들통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범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타겟은 상인회 회장이었습니다. 민수는 시청 공무원 행세를 하며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상인회 회장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그는 즉시 시청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봤습니다. 당연히 그런 계획은 없었고 민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시장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각자 당했던 피해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었고 민수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박 할아버지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 그 놈이 할아버지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는 우리 모두를 사기쳤어요. 상인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남을 해치는 사람은 결국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거든요. 경찰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여러 신고를 받고 민수를 찾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도망친 후였습니다. 경찰은 곧 민수의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2달 후 드디어 민수가 잡혔습니다. 그는 다른 도시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치다가 체포된 것입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민수의 피해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박 할아버지까지. 민수는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증인 박영수 씨,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재판장이 박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천천히 증언대로 걸어가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들어 박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에게 어떤 피해를 당하셨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피고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 말과 함께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다만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증인에게 가한 정신적 피해는 상당했을 텐데요. 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젊은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언젠가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를 것 같아 걱정했거든요.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피고석에서 일어나 박 할아버지에게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후회하지 말라고.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다니 다행이에요, 젊은이. 재판 결과 민수에게는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3년 후 출소한 민수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그 시장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채소를 팔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를 알아본 순간 그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젊은이. 건강하게 나왔구나. 할아버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민수는 깊게 절을 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야. 민수는 그날부터 박 할아버지의 채소 장사를 도왔습니다. 몇 달 후 민수는 자신만의 작은 과일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박 할아버지로부터 배운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장사를 했고 점차 손님들의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민수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과거의 민수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야, 아저씨. 이런 거 파시는데 돈이 좀 되나요? 민수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젊은 친구, 정직하게 번 돈이 제일 소중한 거야. 나도 예전에는 너처럼 생각했었는데 이제 깨달았어. 진정한 행복은 남을 존중하며 사는 거더라고. 이런 식으로 민수는 자신이 받은 용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아버지와 민수의 우정은 시장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권선징악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감화시키는 것. 미움을 미움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녹이는 것. 박 할아버지의 넓은 마음이 민수라는 젊은이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권선징악은 단순히 악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권선징악은 악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힘은 바로 용서와 사랑에서 나옵니다. 선은 반드시 악을 이깁니다. 사랑은 반드시 미움을 녹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반드시 원수를 친구로 만듭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법칙이자 우리 모두가 믿고 실천해야 할 진리입니다.